확실히 장 초반에는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. 지금 상승 종목이 좀 느나 싶었는데 현재는 700여 개로 줄었고요. 지수도 빠르게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. 양시장 나란히 0.5% 안팎의 조정 구간입니다. 그러면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. 박진희 부장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이 드는 장 초반의 흐름입니다.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? 네, 지수는 지금 11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. 2635, 코스닥은 877.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안 좋은 거는 뭐 아시다시피 스냅이 시간에 급락 마이너스 30% 되면서 시장이 좀 분위기를 안 좋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. 카카오 네이버가 영향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어제 좀 반등을 했었던 게임주들 쪽으로도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최근에 바이든 효과를 봤었던 자동차와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대형 IT 섹터주들도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상승세 이어갔던 2차전지 소재주들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. 대형 종목들, 대형 바이오 섹터들도 어제 반등이어서 오늘도 약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강한 섹터라면은 건설, 철강, 조선, 기계 같은 섹터입니다.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. 오늘 뭐 레포트가 나온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섹터 쪽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요. 오늘 로봇 섹터 쪽들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좀 해운주 좀 말씀드렸는데요. 일단 중국과 미국의 관세 철폐 이후에 또 향후에 중국 상하이 봉쇄 이후에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, 해운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뭐 밀어주기, 일감 밀어주기 그거 승소하면서 조금 반등이 대한항공 나오고 있지만 아직 좀 미약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한국전력도 초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, 낙폭과대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.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형 섹터 중에서 이제 시장 기대를 계속 반영했던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키워드 놓고 분석하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, 좀 대형 사이즈 가운데서 특징적인 부분이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라는 겁니다. 철강, 조선, 특히나 건설 이쪽으로 강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? 근데 뭐 어저께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관세 일부 철폐라는 뉴스가 나왔죠. 이런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 반등의 이유였었고요. 이 부분이 좀 인플레를 조금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 향후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조절하겠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가지 않고 다시 또 경기 회복 기조로 돌아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세 철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중국 상해도 뭐 6월 초부터 봉쇄 푸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좀 물동량 증가하는 부분들 강세 보여주면서 지금 H&M이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밖에 해운주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외에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철강, 조선, 건설, 기계 이런 부분들이 좀 주도하는 지금 오늘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세 철폐 여파 외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 철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향후 이제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기대감, 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,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적으로 하반기의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레포트로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을 좀 강하게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해당 종목들은 가장 코로나 시대 때 좀 힘들었고요. 낙폭이 컸던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저점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현대건설도 좀 레포트가 나왔죠. 최근에 외국인들 건설주 좀 사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에 보시면은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꾸준히 외국인들 사고 있고요. 포스코 홀딩스도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뭐 이제 DLENC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은 외국인들 계속 사는 모드죠. 최근에 건설 기계 섹터주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기계에 대한 기대치는 큽니다. 오늘 뭐 해인 같은 종목들도 급등했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뭐 DY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진성 TC 이런 부분도 최근에 살짝 조정받고 있어서 이런 조정을 조금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기대치가 지금 선반영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민감주에 그냥
저가 매수세, 일단 뭐 일시적인 순환매,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으로 일편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일단 건설주를 꾸준히 좀 사고 있다. 그동안 원자재 강세 때문에 좀 약했던 부분이었었는데요. 이 부분을 뒤로 하고 사고 있다라는 점. 그다음에 조선주도 지금 러시아한테 돈 못 받는 부분들 좀 최근에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또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이렇게 경기 민감주, 조선주, 건설주, 철강주, 기계주 이런 쪽들이 오늘 선방한다라는 점은 좀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일편적으로 좀 있다 하고 또 뉴스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. 네이버, 카카오 언제쯤 괜찮아질까요?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 스냅이 급락했다고요. 얼마나 밀렸는지, 이유는 무엇인지, 그리고 이것이 국내 포털 섹터, 연택투 관련된 종목군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봐주세요. 네, 뭐 실적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좀 작용했다라고 보겠습니다. 또 어제 시간으로 마이너스 30%가 빠졌고요.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81%가 뭐 하락을 했다라는 거 좀 기사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매출은 계속 고성장하고 적자폭은 감소 중이지만 뭐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CEO가 말할 때 그닥 이렇게 막 공격적인 얘기는 아니고 조금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장에서는 실적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응을 했다고 보겠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코로나 시대 때 강하게 많이 오르고 시장에서 시장에서 좀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시장에서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돈을 못 벌어서라기보다 기존에 이미 코로나 시대 때 최대로 많이 벌 거를 생각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카카오도 그렇고요. 네이버도 그렇고 최근에 좀 바닥을 잡는 듯 했는데 다시 또 저점이 깨지는 양상들 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지금 네이버도 다시 또 27만 원 아래권으로 몰려 있는데요.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. 27만 원대는 좀 잘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. 그게 안 되면은 조금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,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8만 원을 잘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점. 이게 안 되면 또 추가 하락되니까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8만 원과 27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좀 잘 설정하시고 보셔야 되겠는데요. 뭐 스냅이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 섹터 주들은 뭐 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산업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뭐 가장 SNS나 인터넷 플랫폼 섹터주들이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보겠는데요. 실질적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조금 뭔가 시선이 돌아오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, 그다음에 인플레 피크에 대한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명확해져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를 다 인식하는 수준이 되어야지만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.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또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다릴 만큼 또 좋은 가격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. 네.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어수선한 시장 상황 속에서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쪽 더위 관련된 종목입니다. 요즘 정말 덥습니다. 30도 넘어가는 그런 찜통더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제 시작이라고들 하죠. 그러면 지금쯤 접근해봐도 좋을지 어떤 의견이세요? 네, 뭐 예전에부터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올겨울은 엄청 추워. 올여름은 진짜 폭발적인 더위. 항상 그랬었는데 또 막상 또 여름 되고 겨울 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겨울 되면은 맨날 그래서 이제 패딩 만들어놨다가 재고 쌓이는 부분들도 좀 많았었고요. 여름도 올여름 덥다라고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. 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일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관련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죠. 최근에 파세코라든지 위닉스 같이 이제 바닥권에 떨어져 있던 위닉스는 정말 많이 빠졌었고요. 파세코는 좀 계속 올라왔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꾸준히 뭐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요. 그래서 일단 여름 관련되어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빙과류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. 일단 오늘 그런 가전 쪽에서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정수기,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에어컨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죠. 뭐 LG전자는 지금 반응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LG전자도 가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이제는 좀 매도는 안 하고 있다라는 점,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점, 요 점은 살짝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중소형주 흐름이 좀 강력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는데요. 뭐 무분별한 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좀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게 뭐 위닉스나 파세코를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오늘장 부각되는 종목군들을 좀 봤습니다.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? 네, 개인적으로는 조금
지금 어제 LG노텍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. 애플의 카메라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산 제품 쓴다라는 저면 카메라 그 얘기 나오면서 이노텍 쪽으로 지금 뭐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. 후발로 본다라면 이노텍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,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쪽에서 올해 좀 실적 개선될 수 있는 바트론 이런 쪽들 좀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IT 섹터 내도 계속 두루두루 순환매입니다. 반도체 이후에 뭐 폴더블도 돌았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쪽들도 흐름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 쪽 섹터 쪽 흐름 좀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외 뭐 IT 부품이나 뭐 2차 전지 장비 쪽들 쪽에서의 순환매,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IT 쪽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.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모델은 뭐 CIS 같은 경우 조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IT,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주도주 섹터에서 덜 오른 종목 찾기 노력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현대차의 좀 로봇에 대한 진심,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LG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그래서 로봇 관련 주들 좀 저가 매수세에 좀 변동성 활용해서 좀 해보시면은 최근에 조정도 깊었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.